이제 오늘 나갈 게 뭐냐면 삼각형의 외심이라는 겁니다. 외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뭘 배울 거냐면 내심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또 뭘 배우냐면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 니네가 이제 중학생 때 배우는 게 이 세 가지거든. 근데 원래는 삼각형에서 오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심, 외심, 무게중심이 있으면 뭔지 알아? 오달심? 수심이라는 게 있고, 수심. 그 수심이 아닙니다. 그 수심이 아니고 수심이라는 게 있고 또, 아이고, 진짜 이거야. 방심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세 가지, 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어차피 니네가 교육과정에 절대 배울 리가 없어. 그래서 니네는 딱 요것만 알면 되는데, 외심, 내심, 무게중심만 알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오늘은 이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만 설명할 거야. 무게중심은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외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원이 있는데 어떤 도형이랑 이렇게 접한다라고 해보자. 그럼 지금 이 도형 안에 있는 도형이랑 이 원이랑 지금 이 상태가 접하고 있는 상태거든. 그때 이 바깥쪽에서 원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이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는 원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외접원이라고 할 거야. 외접원. 그러니까 어떤 도형의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는 원이 외접원인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냐면 원의 중심이 아니라 얘는 이제부터 외심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이 외심, 내심, 무게중심은 삼각형에서만 배울 거거든. 근데 원래 이 외심이라는 거 이렇게 어떤 도형이든 되는 건데, 우리가 배울 외심, 내심이라는 건 이 원에서 삼각형에 대해서만 볼 건데, 지금 이 원이 삼각형, 이 원을 기준으로 보면 삼각형의 바깥에서 접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원을 우리는 그냥 외접원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깥 외자 써서. 외접원. 그래서 그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 뭐라고 할 거라고? 외심이라고 할 거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외심을 기호로 오라고 많이 표현할 겁니다. 알겠지? 그냥 우리 이런 걸 외심이라고 하는 거야. 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도형의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을 외접원의 중심을 그냥 외심이라고 하는 거야. 별거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외심의 성질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얘가 지금 당연히 이 삼각형이 이 원의 안쪽에서 이렇게 접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꼭지점들이 딱딱딱 이 원에 닿겠죠. 그럼 당연히 이 외심, 이 원의 중심에서 이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어떻겠냐? 당연히 반지름으로 같을 수밖에 없겠지.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삼각형에서의 성질이 뭐냐면, 삼각형에서 외심의 성질이 뭐냐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너네한테 이 원을 안 그려줄 거야. 너네한테 원을 안 그려주고 이렇게 줄 거야. 야, 이 삼각형 주고, 야, 이 삼각형의 요점이 외심이래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니네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랑 얘랑 연결한 이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삼각형의 외심의 성질이 뭐냐면,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 맞지? 왜?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야. 다음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거야. 잘 봐. 내가 지금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건 당연히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얘는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지. 요 길이 같은 거니까. 그렇다는 소리는 요각이랑 같겠죠. 맞지?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지금 얘도 이등변 삼각형일 거야. 맞지? 그래서 요각이랑 요각도 같을 거고요. 당연히 얘도 이등변 삼각형일 겁니다. 그래서 요각이랑 같을 거야. 맞지?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니네 이등변 삼각형에서 내가 이렇게 꼭지각에서 수선을 내리면 여기가 이등분 되는 거 알고 있지?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면, 그림이 좀 잘 못 그리긴 했다. 이등분 되는 거 맞지? 내가 여기도 수직으로 내리면 얘랑 이등분 되는 거 맞지? 내가 여기도 수직으로 내리면 얘랑 이등분 되는 거 맞지? 그럼 내가 이거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각 변에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을 긋잖아? 수직 이등분, 여기도 수직 이등분, 여기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을 긋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외심이라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 삼각형을 그려놓고 너네한테, 야, 외접원의 중심이 어디냐, 외심이 어디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서 니네가 외심을 찾으려면 처음에 배운 성질론 얘랑 길이가 같으니까 얘랑 길이 같고 얘랑 막 길이 같고 이걸 찾기가 어려워. 좀 니네가 이 정확하게 외심을 작도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외심이라는 건 두 번째 성질이 뭐였냐면,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라 그랬거든? 그럼 내가 이 변의 수직이등분선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맞지? 요 변의 수직이등분선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요 변의 수직이등분선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때 그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난다고. 그때 그 점이 바로 외심이 될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합니까? 이게 두 번째 성질이야. 외심의 두 번째 성질. 이게 내용은 별거 없거든? 근데 문제가 진짜 존나 어렵습니다. 진짜 엄청 헷갈리거든? 이 성질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성질이 뭐라고? 외심부터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같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 외심이다. 이게 외심에서의 특징입니다. 잘 봐. 이게 왜 지금 이걸 내가 왜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좀 이따 내심 배울 거잖아. 그럼 외심이랑 내심이랑 같이 하면 니네가 헷갈려. 이게 외심이었나? 이게 내심이었나? 그러니까 외심이랑 내심이랑 확실히 구분해야 돼. 알겠지? 이건 외심입니다. 알겠지? 이게 외심의 성질이야. 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 외심의 성질은 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잘 봐봐. 이런 것도 있거든. 어떤 거냐면 삼각형에서 아까 우리가 얘를 외심이라고 하자면 얘랑 연결한 이 길이는 당연히 같다고 했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요각이랑 같을 거고요. 맞지? 요각이랑 같을 거고요. 맞지? 요각이랑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노란색으로 해서 헷갈리나?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랑 각이 같을 거고 얘랑 각이 같을 거고 얘랑 각이 같을 거야. 그렇다는 소리는 니네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당연히 얼마야? 180도지. 근데 x가 2개, y가 2개, z가 2개잖아. 그래서 2x 플러스 2y 플러스 2z는 당연히 180도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양쪽을 2로 나누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얼마라는 거야? 90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너네한테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별거 없거든? 잘 봐. 이렇게 나와. 너네한테 얘가 x래. 그럼 얘가 예를 들어 30도래. 그럼 얘가 예를 들어 15도래. 그러면서 여기가 얼마냐? 여기가 몇 도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방금 설명했다시피 얘랑 더한 건 당연히 몇 도가 돼야 된다고? 90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이 x 구해주면 돼. 별거 없지? 90도에서 45도 빼면 여기 얼마야? 45도겠네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첫 번째, 요 성질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얘가 좀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얘를 외심이라고 하자면, 마찬가지로 얘랑 연결하는 이 길이는 당연히 같겠죠? 맞지? 그때,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각 BOC라는 각도는, 다시, 각 BOC라는 이 각은 각 A의 2배입니다. 각 A의 2배야. 무조건 이 각은 이 각의 2배가 될 수밖에 없어. 왜 그런지 얘도 한번 보자면 잘 봐. 내가 요 각을 X, 요 각을 Y, 여기 똑같이 할까? 여기를 Y, 여기를 Z, 여기를 Z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아까 이 삼각형을 좀 볼게. 이 삼각형에서 내가 요 선을 쭉 한번 이어보면 이 외심에서 이 꼭점에서 외심까지 선을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 삼각형의 여기가 뭐냐면 외곽이지. 요 각에 대한 외곽이잖아. 이 외곽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지 않냐? 그럼 내가 요 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2x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똑같은 원리로 요 삼각형을 보면 여기가 z면 여기도 얼마겠냐? 2z가 되지 않겠냐? 맞지? 결국 여기가 xz면 여긴 2x 플러스 2z지. 그래서 얘랑 몇 배 차이야? 2배 차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의 2배가 얘야. 다른 말로 하면 이거겠지. 각 A는 각 BOC의 2분의 1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알겠지? 요것도 솔직히 니네가 생각하자면 별거 아니거든? 근데 얘 그냥 2배 돼요라고 생각하는데 얘도 문제가 나오면 존나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꼭 이 성질을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성질까지 추가로 기억해 주면 된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볼까? 이런 거 볼까? 이거 볼까? 첫 번째, 각 x의 크기를 구해달래. 잘 봐. 얘도 보면 지금 여기가 x고 여기가 25도고 여기가 30도래. 그럼 또 이제 니네 의문이 가는 거. 얘하고 얘 알아야 되는데 얘 모르는데요 하면 안 되지. 왜? 외심의 성질에서 아까 얘랑 길이까지는 다 같다 했잖아. 왜 저번에 중심부터 외심부터 각 꼭점까지 거리가 같잖아. 그럼 여기가 30도라는 거 여기도 30도겠죠. 맞지? 그래서 얘랑 더한 게 90도가 돼야 되니까 얘랑 더한 게 55도지? 얘는 몇 도여야 돼? 35도겠네. 뭐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별로 어렵지 않지? 잘 봐. 얘도 볼게. 얘는 너무 간단한데
얘가 70도면 그 밑에 있는 요 각은 몇 도가 돼야 된다고? 여기 몇 도? 140도가 돼야겠지. 얘도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얘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OAC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거 똑같은 말이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면 돼. 근데 잘 봐. 그래서 요게 다거든. 외심의 성질이. 이게 다야. 근데 지금 여기서 너네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입니다.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라는 건데 외심의 위치라는 게 뭐냐면 솔직히 이거랑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얘가 제일 중요한데 너무 당연한 거야. 잘 봐. 이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예각 삼각형이래 만약에. 그럼 내가 얘를 외접원을 그리면 당연히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외접원의 중심이 당연히 삼각형 내부에 찍힐 거야. 맞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런데요까지 너무 들어갈 필요 없어. 당연히 안쪽에 찍히기 너무 그림상 너무 당연해.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겼어. 둔각 삼각형으로 생겼대. 아이씨 원 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원부터 그리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이렇게 예를 들어 둔각 삼각형으로 생겼대. 그럼 당연히 외심은 어딨냐면 여기 있잖아. 근데 얘 외접원 맞잖아. 세 꼭지점 다 만나는 거 맞잖아. 이 외접원 맞잖아. 맞지?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럼 당연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길이가 같고 얘랑 길이가 같은 거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얘가 외심이 지금 이 삼각형에 대해서 밖에 있는 게 맞아. 그래서 둔각 삼각형일 땐 외접원의 중심이 당연히 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근데 요건 별로 안 중요하다? 근데 요 가운데 있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니네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요걸 많이 이용할 텐데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잖아? 그럼 외접원의 중심은 무조건 이 직각삼각형의 중점에 찍힐 수밖에 없어. 무조건. 얘가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하자면 솔직히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내가 닮음을 이용하면 좀 편하긴 한데 잘 봐. 이렇게 한번 이해시켜 볼게. 얘가 만약에 니네 아까 그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외심이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해볼게. 그러니까 요 밑변에 좀 가까운 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그럼 만약에 니네가 80도라고 하면 얘 몇 도라고 할 거야? 160도라고 할 거지. 그럼 내가 이거를 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해 봐. 내가 이거를 이 O를 잡고 조금 이렇게 내렸다고 생각해 봐. 내가 여기 O가 좀 내려와서 O가 여기까지 내려왔다? 외심이? 그럼 어쨌든 내가 이걸 외심까지 연결했을 때 이 길이 일단 같겠지. 외심을 자꾸 내렸을 때. 그 요각이 몇 도냐 그러면 180도라고 할 거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요각은 몇 도가 돼야 돼? 당연히 90도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직각삼각형일 때는 무조건 얘가 90도면 그 외곽에 대해서 요각은 180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외심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항상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에는 반드시 외심이 있어. 반드시 외심이 있어. 당연히 얘랑 중점이겠지. 왜? 외심이면 꼭점까지의 거리는 같아야 되니까.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랑 연결한 이 길이도 같아야겠지. 맞지? 너무 당연한 거야. 알겠지? 나중에 진짜 이 성질 이용해서 엄청 많이 문제들이 나올 거야. 알겠지? 요거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그냥 빨리. 외심이라는 건 아까 말했다시피 외접원의 중심을 그냥 우리는 외심이라고 할 거고요. 그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여기 안 나와 있네. 성질. 첫 번째 성질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원의 중심부터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라는 거. 그렇지? 이게 첫 번째 성질.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이 각 변의 이등분선에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 바로 외심이 될 거라는 거. 알겠지? 요거 두 번째 성질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요거 기억하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은 아까 외심의 응용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얘도 성질로 보자면 당연히 요각이랑 요각 같은 거야. 왜냐면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 총합이 180도니까 결국 한쪽만 더한 거는 당연히 90도가 된다라는 거. 맞지?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예를 들어 각 A면 여기는 그 각 A의 2배라는 거. 반대로도 얘의 절반이 얘가 된다라는 거. 맞지? 요거까지만 기억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금 필수 유형을 한번 풀어볼게. 같이 한번 좀 왼쪽에 있는 건 풀어보고 오른쪽에 있는 거 너네가 한번 풀어보자. 한번 보면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삼각형 ABC에서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각 B가 24도래. 그럴 때 각 AMC의 크기를 구해달래. AMC 요각의 크기를 구해달래.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 직각삼각형이지. 빗변의 중점이지. 얘가 뭐야? 외심이 돼야 된다고. 외심. O가 돼야 돼. 외심. 그럼 결국 얘랑 길이 같으니까 얘랑도 길이 같아야겠네.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가 24도네? 여기 몇 도야? 24도. 그럼 얘는 몇 도가 돼야 돼?
얘랑 얘랑 더한 게 한 외곽이잖아. 내각의 통합이니까 48도 이렇게 돼야겠네. 맞지? 이렇게 풀어줘도 되고 잘 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얘가 외심이라면 얘가 각 A라고 생각했을 때, 얘 각 B라고 생각했을 때 여긴 당연히 2배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생각을 해봐. 잘 봐. 삼각형에서 얘가 외심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요 각이 A면 A라고 할까? A면 여기는 2A라며. 맞지? 그럼 내가 이걸 잡고 막 움직인다고 막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아까 이렇게 내려가면 얘가 90도가 되면서 180도가 되는 것처럼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런 모양이 되지 않겠냐 이거야. 요렇게. 맞지? 그러니까 얘가 이거의 2배지. 그래서 얘가 이거의 2배지. 뭔 말인지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알겠지? 요렇게. 다음 2번. 다음 그림에서 5가 ABC의 외심일 때 ABC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달래. 또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얘가 외심이라는 건 얘랑 길이는 같은 거죠. 그렇다는 소리는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수직으로 내리면 얘도 수직 이등분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얘가 7이면 얘도 7이고, 맞지? 얘가 8이면 얘도 8이고, 얘가 6이면 얘도 6이니까 결국 6, 7, 8 더해서 2배 해주면 되겠네. 얼마야? 42. 42.9? 42라 했어요. 42. 그러니까 2.9는 어디서 들렸지? 이 정도라고. 42 정도? 42겠죠? 보겠습니다. 저를 봅니다. 다음 볼게요. 이어서 볼게. 다음, 5A, 어디서 5AC? 5AC가 30, 이게 40도, 30도일 때 요거의 크기를 구해달래. 당연히 이걸 다 더한 거 얼마여야 돼? 90도. 얘 70도니까 얘 뭐야? 20도. 50도. 그래서 이어서 보면 이제 내심이라는 거 설명할 건데, 내심도 뭐 별거 없습니다. 잘 봐. 근데 너네, 혹시, 잘 봐. 그러니까, 내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야. 아까 말 그대로, 아까 외심이라는 건 바깥에서 접하는 거였잖아. 그럼 외심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원이 있으면, 내심이라는 거. 이걸 내심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안쪽에서 접하는 이 원을 우린 뭐라고 하는 거야? 내접 원이라고 할 거고요. 그 내접원의 중심을 뭐라고 하겠어? 내심이라고 하는 거야. 내심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린 뭘 볼 거냐면 또 삼각형에서의 내심을 볼 거거든. 그래서 삼각형에서의 내심은 어떻게 되냐면 원을 너무 크게 그렸네. 잘 그리지 않냐?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얘를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부를 거고요. 그때 중심을 우리는 내심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서 내심은 기호로 I라고 쓸 겁니다. 그럼 니네가 이제 가끔 이제 의문을 갖는 게, 쌤, 왜 외심, 내심 공부하는데, 쌤, 모든 다각형에 이제 외접하는 게 외심이고, 맞지? 외접원이고, 모든 다각형에 내접하는 게 내접원이거든? 맞지? 그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삼각형에 대해서만 다룹니까? 라고 하는 의심 안 드니? 공부를 할 마음이 없구나. 그런 생각 안 들어? 왜 삼각형에서만 다루죠? 빨리 궁금해해봐. 궁금하지? 야, 유정아, 너 혹시 강의 봤어? 내가 너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 네. 자, 어쨌든 왜 삼각형에서만 다루냐면, 잘 봐. 너네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 난 예를 들어 이런 다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그때 얘 외접하는 원을 그리라고 하잖아. 그렇지? 얘 외접하는 원을 그리라고 하잖아. 근데 그 외접원이 없을 수도 있어. 왜요? 만약에 이 사각형이 이렇게 생겨도 사각형 맞지? 근데 너 이 꼭지점 4개를 다 지나는 원이 있어? 외접원이? 없지. 근데 삼각형은 무조건 만들어진다 이거야. 꼭지점을 다 지나야 돼. 외접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다각형이 있을 때 그 다각형의 모든 점을 다 지나야 돼. 그걸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할 건데, 만약에 이 사각형이 이렇게 안 생기고 진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삼각형에서는 무조건 생긴다라는 거지. 안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니네가 안 되는 거 그려보면 내가 진짜 내가 뭐 줄수는 다 줄게. 삼각형인데 외접원 못 그리는 거 가져오면 내가 다 줄게. 뭘 주지? 하여튼 어쨌든 또 생각. 야 지금 그리지 말고. 어쨌든 모든 다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모든 다각형에 대해서 외접원을 그릴 수 없는데 삼각형에 대해서는 외접원을 다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삼각형에서 다루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심도 내접원도
모든 다각형에 다 내심이 내접원이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만약에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럼 니네 내접원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지. 또 미친 척하고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알겠지? 안 생길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삼각형에 대한 내접원은 무조건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삼각형에서만 배우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우리 이런 걸 내심이라고 할 거고, 별로 안 궁금했구나. 어쨌든 우리 이런 걸 내심이라고 할 거고, 마찬가지로 내심의 성질은 뭐냐면 이거야. 잘 봐. 내심은 이 어떤 도형 안에 접하는 원이거든? 그럼 접한다라는 거, 얘는 아까는 외심이라는 건 그 꼭지점에 접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 면과 이 원이 접해야 돼. 쉽게 생각해서 어떤 선이 있으면 그 선에 이 원이 접하는 거거든? 그때 우리 이 선을 뭐라 그럴 거냐면 접선이라고 할 거야. 접선. 그때 만나는 이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접점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때 이 접선과 접점의 특징이 뭐냐면 이 원의 중심부터 있잖아. 이 접점까지 내가 이렇게 내리잖아? 그럼 얘는 항상 수직이야. 항상 수직이어야 돼. 얘도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자면 잘 봐. 니네 예를 들어 어떤 가파른 경사길에 캔콜라가 이렇게 있어. 그럼 니네 얘는 당연히 굴러 떨어져 안 떨어져? 굴러 떨어지지. 맞지? 뭐라고? 테이프로 붙이. 아이씨 바닥이야. 아스팔트 바닥에 캔콜라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럼 얘 굴러 떨어지지. 왜? 얘 기울어졌으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평평한 책상에 캔콜라 내가 이렇게 놨어. 얘는 위로 굴러가 안 굴러가? 안 굴러가잖아. 왜냐면 얘는 이 균형이 딱 맞아서 그래. 왼쪽 오른쪽이. 얘가 90도 얘가 90도가 딱 맞아서 그래. 그래서 얘가 안 굴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이 접선과 이 원은 있잖아. 항상 이 접점까지 연결했을 때 얘는 항상 수직으로 만나.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내가 이게 내접원이라고 했는데 이 내접원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이 내심부터 이 만나는 이 접점까지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얘는 수직이고요. 이 접점까지도 연결하면 수직이고요. 이 접점까지도 연결하면 수직이야. 그러면서 걔네들은 당연히 또 어때? 같을 수밖에 없겠지. 왜?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야. 맞지? 그럼 또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너네한테 이렇게 내접원 안 준다고. 너네한테 그냥 이렇게 줄 거라고. 야,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여기가 뭐 내심이야 이렇게 알려줄 거라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직선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랑 이 직선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랑 이 직선부터 여기까지 수직거리는 같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이게 첫 번째 성질입니다. 내접원의 중심부터 내심부터 이 각 변까지의 거리는 같아. 왜?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이해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이 뭐냐면 그럼 얘네들이 같다라는 거 이번에 내가 이렇게 연결하면 얘랑 길이 같겠네? 그렇지. 야, 또 다 안 낫기네. 외심에선 같은 거지만 내심에서 안 같은 거지. 맞지? 그럼 얘랑도 길이 다 이렇게 세 개 같겠네? 아니지. 근데 잘 봐.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은 거 맞잖아. 그렇다는 소리는 이 삼각형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얘 90도지. 그 다음 이 길이 같다고 했지. 얘 공통이지. 둘이 뭐야? 아이고. RH, S 합동이네. 그렇다는 소리는 이 각이랑 같겠네요. 맞지?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당연히 이 삼각형이랑도 합동이라서 요 각이랑도 같겠지. 또 색깔 어딨니? 요 삼각형이랑도 합동이라서 요 각이랑 뭐 해야 돼? 동그라미 요 각이랑 같겠지. 맞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이거야. 너네한테 만약에 이번엔 삼각형에서 내심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내심을 구할 때 또 우리가 이 변에서 같은 거리, 이 변에서 같은 거리, 이 변에서 같은 거리를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럼 얘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어. 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긋잖아? 그럼 걔네들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그게 뭐야? 내심이야. 알겠지? 그래서 내심은 솔직히 작도하기가 어려워. 왜냐면 니네 그 변을 솔직히 이등분하는 건 솔직히 니네가 생각하기가 좀 편하다. 근데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건 조금 애매하지. 좀 니네가 어렵잖아. 그래서 솔직히 이걸 이용한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 솔직히. 근데 성질은 알고 있어야 돼. 당연히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은 거고 이 각하고 이 각하고 같은 거고 이 각하고 이 각은 같은 거라는 건 당연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게 내심의 두 번째 성질이야. 알겠지? 내심의 첫 번째 성질이 뭐라고? 내심에서 각 변까지의 거리는 같은 거야.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거지. 맞지? 야. 무서워. 하지 마.
그 다음 두 번째, 내심은 모든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야. 맞지? 외심은 각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이야. 지훈아, 알고 있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해는 가지. 헷갈리는 건 당연하지. 지금 당연히 처음 배웠는데. 헷갈리는 건 당연해. 그건 점점 문제를 풀면서 잡아가면 돼. 근데 이해는 하잖아. 맞지? 이해는 하고 있지, 맞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걸 우리는 내심의 성질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내심에서 좀 응용이라고 나와 있을라나? 내심의 응용? 왜 정민아 이해 안 가니? 궁금한 게 있어? 뭐? 여기 왜 없어? 여기 왜 없어? 내심의 응용. 너랑 똑같이 생겼어. 내심을 정하는 거? 아니, 이거? 아니요. 아니, 이따 네. 이따가 얘기해줘봐. 자, 봐봐, 이어서 볼게. 그럼 또 내심의 응용이라는 게 있는데 왜 내 책에는 없지? 네 책에도 없냐? 네. 없어요. 내심의 응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야 돼. 이건 좀 이따 적게 해줄게. 잘 봐. 이거야. 네. 얘도 마찬가지로 보면 삼각형에서 야, 기억해야 돼. 진짜 기억해야 돼. 잘 봐. 얘가 내심이야. 얘가 내심이야. 오케이? 얘가 내심이다. 그럼 당연히 내가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하는 건 같겠네? 아니지, 그치. 내심일 땐 아니야. 오, 좋아. 잘하지. 잘하고 있어. 그럼 잘 봐. 얘랑 연결한 건 같지. 맞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냐면 분명히 얘랑 합동이라서, 맞지? 얘랑 각이 같은 거였고, 얘랑 각이 같은 거였고, 얘랑 각이 같은 거였잖아. 맞지? 그럼 얘도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더하기, 이 동그라미 더하기, 2x 더하기, 이 세모를 하면 걔도 180도지. 맞지? 그럼 당연히 얘도 동그라미 플러스 x 플러스 세모는 뭐야? 90도가 된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성질이야.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당연히 얘도 이런 거 나오겠지. 삼각 그려놓고. 얘가 내심이래. 내가 너무 정삼각형처럼 그려놓긴 했는데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한 게 당연히 같진 않을 거야. 맞지? 내심이라서. 근데 이때도 무슨 성질이 있냐면 잘 봐. 요 각이 만약에 여기도 A, B, C라고 하잖아. 너네한테 각 B, I, C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각 A를 있잖아. 반으로 쪼개. 그 다음 90도를 더해주면 돼. 조금 애매하지? 얘를 반으로 쪼개서 90, 그러니까 외우기 어렵지. 아까는 이 새끼 그냥 얘 2배라면서 뭐야 이거 막 얘는 뭐 3배가 되든가 이러면서 해야지. 근데 반으로 쪼개서 90도를 더하래. 존나 짜증나잖아. 왜 그런지 내가 또 설명을 해줄게. 잘 봐. 얘도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얘를 이렇게 쪼개면 내가 지금 여기가 동그라미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가 X면 여기도 X고 여기가 세모면 여기도 세모인 거지. 맞지?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각이잖아, 요각. 맞지? 근데 내가 여기도 연장선을 그어봤을 때 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을 보면 내가 요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플러스 X라고 할 수 있겠네. 잘 봐. 솔직히 이 증명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 다음 두 번째. 얘도 보면 요각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동그라미 플러스 세모라고 할 수 있겠네. 맞아? 그럼 당연히 얘랑 더한 게 요각이잖아. 그럼 걔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세모라고 쓸 수 있지. 근데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세모는 아까 얼마라고 배웠어? 90도라고 배웠잖아.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더하기 90도야. 근데 이 동그라미는 사실 이 동그라미의 절반이라고. 맞지? 그래서 얘의 절반에다가 90도 더한 게 얘야. 좀 어렵지, 좀 외우는 게. 만약에 이렇게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별거 없어. 별거 없어. 얘가 예를 들어 50도래. 50도래. 그럼 얘가 몇 도냐 그러잖아? 그럼 뭐라고 하면 돼? 얘의 절반이 뭐야? 25도. 거기다 뭐 하면 돼? 90도 더하면 돼. 여기 몇 도야? 115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오케이? 내용은 이해했죠? 그럼 요거 잠깐 적어놓자. 왜 없지? 요거 두 개는 적어놔야 돼. 그럼 니네가 지금 이제 내심에 대해서 또 다 배웠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 내심에서는 한 가지 너네가 또 배워야 되는 하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뭐라고? 뭐가 그렇게 많이 뭐가 이렇게 많냐고? 두 가지를 한 번에 보여서 우리가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총 니네 뭐 배웠냐? 높이 곱하기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이 당연히 이거 뭐냐면 높이고 여기가 A라고 하면 니네 이렇게 하잖아.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예요 라고 배웠었지. 삼각형. 근데 있잖아. 이 내심에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잘 봐. 만약에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생겼는데
그때 여기가 만약에 내심이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내접원이 있겠죠? 내접원이. 그렇지? 내접원의 중심 이렇게 이게 내심이라고 해보자. 그럼 니네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 A, 여기 B, 여기 C까지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너네가 모든 변의 길이랑 내접원의 반지름을 알잖아?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선생님 니네 여태까지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항상 밑변 곱하기 높이가 필요하다고 했잖아. 얘는 높이가 없어. 근데 니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얘를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잘 봐. 별거 없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해봐. 오케이? 그럼 내가 삼각형을 이 삼각형 하나랑 이 삼각형 하나랑 이 삼각형 하나로 세 개로 보자고. 뭔 말이냐면 요거랑 이거랑 이런 식으로 쪼개보자고. 오케이?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볼게. 잘 봐. 얘가 당연히 여기 90도면서 반지름 R이라면 얘도 이렇게 90도면서 반지름 R이겠지.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밑변은 B라고 할 수 있고 높이는 얼마라고 할 수 있어? R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밑변은 A라고 할 수 있고 높이는 뭐라고 할 수 있어? R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얘는 밑변은 C라고 할 수 있고 밑변의 이 높이를 R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야.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써냐면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R이고요. 맞지?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R이고요.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R이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그게 이 삼각형의 넓이네. 왜? 얘를 그냥 이렇게 쪼개놓은 것 뿐인데. 맞지? 그럼 내가 얘를 정리하면 2분의 1 R, 2분의 1 R, 2분의 1 R 다 있으니까 2분의 1 R로 묶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 2분의 1 곱하기 정확히 하면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오케이?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가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라는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니네가 당연히 내심도 배우고 외심도 배웠잖아. 그럼 이제 내심과 외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 내심, 외심인지 이제 얘가 내심인지가 외심인지 막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와, 딱 크다. 얘는 내심이라고 할게. 얘는 외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심부터 볼까, 외심부터 볼까? 내심. 알았어, 내심부터 볼게. 내심의 성질은 뭐냐면 각 변에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도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도 수직으로 내리면 얘랑 길이는 같아. 왜?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이니까. 맞지? 이게 첫 번째 성질.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랑 연결하고 얘랑 연결해 보니까 이 두 개가 합동이고 이 두 개가 합동이고 이 두 개가 합동이었잖아. 얘랑 합동이고 얘랑 합동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 각이랑 같았고 이 각이랑 같았어.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도 x야. 맞지? 이 길이가 y면 이 길이도 y야. 맞지? 그다음 이 길이가 z면 이 길이가 z가 된다라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이게 내심의 성질 다 적은 거야. 알겠지? 그럼 두 번째 외심. 외심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외심이잖아. 외심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랑 연결했을 때 얘랑 길이가 같아야 되지. 왜? 외접원의 반지름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 각 변의 수직으로 내리고 각 변의 수직으로 내리면 얘네들이 2등분 되는 거였어. 왜냐하면 얘가 2등변 삼각형인데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수직 2등분 될 거 아니야. 얘도 2등변 삼각형인데 수직으로 내린 거니까 2등분 될 거고. 맞지? 그렇다는 소리는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번엔 얘는 이 길이가 x면 이 길이가 x인 거야. 그러니까 얘랑 길이가 같은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y면 이 길이가 y인 거지. 맞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z면 이 길이가 z인 거야. 그래서 얘도 있잖아. 얘랑 합동이잖아.
아이 미친놈. 미안, 얘랑 합동이야. 얘랑 합동이잖아. 맞지? 얘랑 합동이고요. 얘랑 합동입니다. 그래서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같은 거야. 맞지? 이해하나?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놔.